아이고 오랜만입니다. 아, 예, 사장님. 여기까지 와서 감사합니다. 네. 아이 난 자꾸 김대령이라 그러는데 괜찮습니다. 보고 사실 오늘은 이제 많은 얘기 사실 나누려고 그래요. 네. 군에 계실 때 환경을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 노력하면서 이제 겪었던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은 사람이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네. 네. 1군 야전군 사령군의 그 환경 참모도 예. 하셨고 네. 6번의 환경 과장 네. 그때 그 일을 제일 많이 하셨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계급이 됐으니까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3야전군 사령부에 네. 환경실장 업무도 하고 TKP 사업단이라고 해서 한국 종단 소유관 철거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종단 소유관이 매설되어 있음으로써 있을 수 있는 그 토양오염 그거에 대한 조사 정화하는 이제 그런 업무를 하는 그 환경과장도 했었고요. 국방부 미군기지원 사업단에서는 이제 미군들이 쓰고 나가고 나면 그 반환된 기지를 이제 토양오염 조사하고 정화하는 그런 업무도 좀 했었고요. 그 네. 얘기는 조금 이따 좀 자세히 네. 그 제가 저하고 가까운 사람들이 미군 기지 그 토양 오염된 거를 정화해서 어떻게 해결 그런 생각 가지고 이제 애쓰는 사람들이 꽤 많은데 네.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모르겠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그건 나중에 좀 자세히 네. 하여튼 환경을 올바르게 또는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셨는데 아주 바람직한 일도 꽤 있었을 테고 네. 또 어려운 일도 아마 욕도 먹고 그랬을지 몰라요. 맞습니다. 그런 얘기를 좀 이렇게 넉넉히 해주셨으면 네. 좋겠네요. 네. 사실은 이제 저는 그 강원대학교 환경학과를 나와서 네. 그때만 해도 제가 83학번이니까 환경과가 별로 없었거든요. 그러네. 네. 그래서 환경을 전공을 하고서도 군에 와서 또 군에 또 뜻이 있었는데 네. 아, 군에서 환경 업무를 하면 정말 괜찮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대위 때 이제 위탁교육을 또 석사학위 과정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학부 4년, 석사 2년을 하게 됐고 위탁교육 끝나자마자 바로 이제 육군본부 그 환경과에 가서 이제 수질 뭐 대기, 자연환경 그런 업무를 하다 보니까 멀리도 보고 많이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가 됐던 거죠. 그래서 중령으로 진급하고 와가지고는 군인들이 야전에서 진짜 어떻게 하면 환경 보전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하는 야전 부대에서 할 수 있는 환경 보전의 어떤 그 표준 모델이라고 할까요? 그런 거를 그 하는 작업을 제가 2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책부서에도 있었고 야전에서 또 환경 업무 해야 될 것들도 하고 하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이제 제가 좀 군 환경 쪽의 어떤 그 전문성을 넓혀가는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육군 저탄소 녹색 기본 계획을 제가 이제 만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온실가스를 어떻게 줄일 수 있고 변화하는 이 기후에 어떻게 적응을 할 것이냐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집중적으로 그 정책적인 과제도 발굴을 하고 또 우리 육군의 이제 전 부대가 거기에 좀 따라올 수 있도록 그런 정책적인 업무도 좀 하고 있었습니다. 예. 이제 실제로 제가 이제 우리 평화생명동산에서 군인들을 많이 만나고 실제 얘기를 들어보면 내가 제일 이렇게 걱정되는 게 뭔가 하면 이 친구들이 이 전화를 5시 반 일과 끝나고부터 10시까지 게임을 많이 네. 합니다. 네. 한 달에 그 사용료 얼마? 7만 원에서 8만 원이 제일 많아. 네. 그래서 그 다 전기 화석 연료에서 나온 전기 쓰는 건데 우리 한 2만 원으로만 좀 낮춰보자. 일상생활에서 저탄소 녹색 생활을 하는 그런 의식이 상당히 약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먹다 버리는 게 너무 많아요. 맞습니다. 그 어떻습니까? 그 실제가? 일단 그 이사장님 그 이제 전화기 문제 말씀하셨는데요. 요즘 이제 군인들을 통제하는데 가장 문제가 된 게 저는 전화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병사들한테 그냥 전화기만 주고 통제 안 하면 조용하답니다. 근데 이제 애들이 뛰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군인들도 뛰어서 동료들하고 부딪히면서 전우회가 생기고 하는 건데 너무 전화기에 붙어 있는 시간들이 많은 거예요. 진짜 기후 위기에 에너지를 줄이는 차원에서라도 아니 병사들한테 전화기 사용 시간은 최소 기본적으로만 할 수 있도록 줄여놓으면 본인들이 꼭 필요한 것만 할 거고 그 외의 시간은 또 군의 업무에 이제 전념하고 또 체력 단련도 하고 그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온실가스, 네. 에너지 전략 관련해 가지고는 기후 위기에 대한 그 중요성도 좀 알려주고요. 기후 위기 시대에 병사들이 실천할 수 있는 게 어떤 건가 이제 이런 것들도 실제로 교육이 되고 통제가 돼서 그게 몸으로 체득해서 나와줘야 되는데 일단 교육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후 위기라는 거에 대해서 지금 위기감 있게 교육하질 않아요. 교육이 안 되다 보니까 내가
부대에서 생활하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을 잘 모르고 있다라는 거. 제도적으로도 또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아까 이사장님 뭐 좋은 말씀하셨는데 병사들이 버리는 잔반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남은 걸 잔반이라고 그러고요. 아예 이제 뭐 주걱도 한 번 안 된 거 이거 잔식이라고 그러거든요. 버려지는 잔식이 많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병사들이 아예 손도 안 대고 그냥 버려지는 음식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어쨌든 500명이 있으면 500명이 점심 먹어야 할 양을 계산을 해서 다 그것만큼 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병사들이 그걸 내기지 않고 다 먹어야 음식물이 안 남는데 요즘 이제 시간이 많고 병사도 월급도 늘고 하다 보니까 군것질하고 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먹는 거에 이제 소홀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면 좀 줄여서라도 해야 되는데 이거는 먹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한 명이라도 굶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질책을 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겠죠. 근데 이제 저는 그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전적으로 이제 반대하는 게 뭐냐면 먹이는 사람이 따로 있고 치우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환경의 기본은 오염 원인자 책임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원인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러면 먹이는 사람이 치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급식하는 사람이 잔식, 잔반도 치워야 되는데 먹이는 거는 급식부서에서 하고 잔반 치운 거는 환경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먹이는 사람은 난 먹이기만 하면 돼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잔반 처리해야 되는 환경하는 사람은 왜 이렇게 잔반이 많은데 이걸 줄여달라고 얘기해도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러면 그거를 통제해 줄 사람이 예를 들면 육군본부라 그러면 군수참모부장 또 환경에 있는 공병부장을 아우르고 있는 참모차장이나 아니면은 참모총장이 그거에 대해서 야 이거 같이 협업해서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가 돼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 정도까지 시스템이 안 돼 있다는 거죠. 원인자가 책임져야 되는 거가 환경 쪽은 너무 전문성이 있으니까 나는 환경에 대한 책임이 없다라고 이렇게 해서 그냥 간과하고 넘어가는 것들. 이것들은 참 우리 군에서 이제 진짜 바뀌어야 될 문화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탄소를 줄인다는 게 이제 사실은 어려운 건데. 쉽지 않겠죠. 예. 그 사회 전체의 이제 사회 구조를 완전히 뜯어 고치고 올바른 생활로 이제 실천하고 이 두 개가 딱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구조적인 얘기를 강조하는 친구들은 그 얘기만 하고 또 개인 실천은 잘 안 하고 네. 개인 실천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또 구조적 접근을 잘 안 하고 그러나 난 기본은 개인 실천을 상당히 강조해야 된다. 네. 그러면 구조적 인식을 할 수 있다. 네. 그걸 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 그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군대 그 환경 교육은 어떻습니까? 실태가? 그 말씀 들으면 제가 좀 암울해집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어느 순간인가 이제 군의 환경이 사실은 이제 많이 이렇게 좀 위축돼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육군본부 가 있을 때 그러니까 90년대 초반, 2000년대 초반만 해도 환경단체들이 군을 상대로 해서 고발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언론에도 많이 나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군에서는 환경단체에서 하는 것들, 그 다음에 정부에서 하는 것들에 많이 귀를 기울이고 그래서 야, 우리가 이러지 말아야지 하고 정말 환경 쪽에 이제 그런 좀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부터 이제 돈으로 다 해결이 된 거죠,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환경하는 사람들은 그저 높은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그냥 내 진급의 걸림돌밖에는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 잘해도 잘한 거에 대한 표시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뭐 예전에는 또 잘하면 뭐 부대 포상도 하고 했는데 요즘은 생각이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바뀌었냐 하면 오로지 적만 바라보고 있다. 모두가 다 적만 바라보고 있다. 그래서 저는 적과 싸워서 이기는 부대가 일단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적과 싸워서 이기려고 그러면 밥을 먹이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먹은 거 치워주는 사람도 있을 건데 너무 한쪽에 치우치면 안 되고 좀 적절하게 같이 커져야 되는데 한쪽만 너무 많이 컸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환경하는 사람들은 사실 환경한다라는 자체가 그렇게 자랑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전방에 있는 지휘관이 예를 들면 뭐 우리가 환경 교육을 좀 해주겠습니다라고 하면 전투력 향상을 위한 교육이다 그러면은 그건 뭐 좋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환경 교육이나 환경 얘기가 나오면 이게 부대 전투력하고 관계도 없는 건데 그런 정도까지 지금 환경이 많이 위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누가 생각을 해서 교육을 할 것이며 교육을 할 수 있는 교관도 없고요. 그렇지만 하여튼 외부에서 강사들은 많이 있거든요. 서울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지만 환경 교육을 한다고 했을 때 야, 이 바쁜 시기에 왜 굳이 그거를 해야 돼?
지휘관의 생각이 그렇다 보니까 밑에 참모들이 거기 미치지 않을 거고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이제 환경에 대해서 등한시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군에서의 환경이라 그러면 저는 교육적인 문제도 그렇고 시스템적인 문제도 그렇고 아까 뭐 이사장님 그 구조적인 문제, 실천의 문제 저는 군에는 두 가지가 다 지금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 평화생명동산 같은 경우는 올 5월까지 12사단 여러 그 대대 병력들 네. 600명 교육한 건 많이 한 거네. 엄청 많이 한 겁니다. 한편 이런 건 있어요. 이제 군에서도 사고 예방을 위해서 뭐 인성교육이란다 이런 쪽은 또 많이 이제 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화생명동산에서 이제 환경교육도 있고 인성교육도 있고 하니까 아마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그래도 좀 호의적으로 받아줄 수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게 만약에 진짜 환경에 국한된 교육이다라고만 한다 그러면 지휘관들이 아마 그거를 승인하기가 아마 쉽지가 않았을 겁니다. 물론 뭐 환경을 전담하는 인원에 대한 전문 요원에 대한 환경 교육이라고 그러면 당연히 이제 그분들에 대한 역량 강화를 위해서 그게 필요하고 이 사람들도 수용하지만 그게 아니라 전 장병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환경 교육이라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좀 소홀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겠네. 네. 우리가 사실은 환경 얘기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올바른 군인의 길을 그렇죠. 얘기를 예. 하니까 예. 그래서 그렇겠구나. 그럼 이제 조금 더 일반적인 얘기인데 저는 이렇게 봐요. 화석연료를 이제 대량으로 태워가지고 이제 생산이 돌아가고 결국 소비하고 이제 폐기를 해서 이 꼴이 됐는데 그 구조적으로 해결하거나 생활에서 실천하거나 이제 크게 이렇게 분류를 해보면 하나는 이제 그 에너지 즉 불 문제를 제대로 이제 해결하는 거고. 네. 난 전방의 단위 부대들은 전부 재생에너지로 자립을 했으면 좋겠다. 네. 아껴 쓰고 이제 태양광이나 뭐 풍력으로 좀 바꾸고 그다음에 밥 문제. 네. 아까 그런 이제 올바른 식생활과 남기지 않고 다 네. 고맙게 먹는 거. 네. 그리고 제대로 남아도 치우고 그걸 TV화 한다든지 그런 거.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게 물 문제고 흙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미군 기지나 군대 이렇게 철수가 난 다음에 토양 오염이 상당히 심각해요. 네. 그리고 이제 아주 현실적인 얘기인데 그 얘기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그 가까운 사람들이 이제 미군 기지 토양 오염에 대해서 그 토양 정화를 하려고 그러면 대개 환경단체는 요구를 하잖아요. 네. 그 원인자가 그 정화해서 이렇게 네. 넘겨라. 네. 그럼 시간만 간단 말이에요. 네. 시간만. 그래서 저거를 어떻게 민관군이 본격적으로 같이 대들어서 토양 오염을 빨리 정화를 했으면 좋겠고 네. 그다음에 물은 이제 아끼고 그다음에 꼭 필요할 때만 그 쓰고 이제 물을 미리 확보를 하고 뭐 빗물도 뭐 저장을 한다든지 하여튼 그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 문제하고 밥 문제하고 흙하고 물 문제 요 네 가지인데 이거를 이제 우리 일상생활에도 도입을 하고 군대도 그런 점에서는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만 해도 그 몇 군데 그 군부대 토양 오염을 빨리 해소를 해가지고 그걸 인제군 지방자치단체가 그걸 인수해서 그걸 공공성이 높은 데로 쓰고 싶은데 오염 정화가 되려면 한참 기다려야 되니까 그렇죠. 예. 미군 기지는 더 하고 예. 용산 기지 같은 건 뭐 시간이 엄청나게 네. 가고 있거든요. 실정하고 그다음에 그걸 어떻게 하면 제대로 정화할 수 있는지. 네. 일단 하여튼 뭐 토양 오염 문제가 사실은 뭐 어제 오늘 문제는 아니었죠. 네. 이게 이제 미국의 그 러브 캐널 사고 때문에 네. 이게 이제 확대가 되면서 사실 이제 우리도 토양환경 보존법에 제정이 되고 했는데 법이 제정된 게 1995년입니다. 95년 이전에 우리 육군의 유류라는 그 교범을 보면 납성 폐기물은 매몰해서 처리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옛날엔 그 유연 휘발유를 떼지 않았습니까? 네. 그 유연 휘발유니까 휘발유 떼고 남은 그 찌꺼기는 땅 파고 묻어서 처리해야 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부대에서 쓰다가 남은 기름을 버린다고 해가지고 문제될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거는 우리도 마찬가지고 미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이 유독이 토양 오염을 많이 시켰다. 이건 군이 어떤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건 그건 아닌 것 같고 이건 법을 소급 적용하다 보니까 원인자가 미군이고 원인자가 우리 한국군이다 보니까 그런 거고 특히 군 입장에서 보면 미국군이나 한국군이나 공통적으로 장비를 운영해야 되니까 사실은 유류를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 상황에서 법이 정비가 안 돼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오염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오염시킨 그 주체가 욕먹을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근데 이제 군 환경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조금 좀 화가 나고 답답하는 건 뭐냐 하면 민간인들의 토양 오염 정화 기준은 500이에요. 네.
근데 국방시설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군시설은 2,000입니다. 아, 그래요? 네, TPH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러면 어린이공원이나 이제 국민들 주택가나 이런 데는 500이면 병영 생활하는 생활관이나 취사장이나 이런 데도 사실 500으로 맞춰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500으로 국가가 유지해야 할 기준이라고 딱 정했을 때는 경제적인 문제가 있을 거고 국민의 건강을 위한 최소한의 대책을 만들어 놓은 건데 그렇죠. 아니, 군인은 민간인의 4배라는 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거고요. 그러면 법을 좀 바꿔줄 생각은 안 하나요? 그렇죠. 군인들이 실제로 이런 거에서 피해보고 있으니까 군인들도 네. 국민들하고 수준을 맞춰가지고 하자. 그래서 500으로 요 공간만큼이라도 강화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그런 법안을 만들 생각은 안 하나요? 저는 환경 참모하면서 충분히 얘기 많이 했어요. 그런 얘기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바뀌는 거예요. 안 바뀌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윗사람의 환경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라는 거거든요.